지금 3.3단원 극점의 위치에 대한 효과랑 여기서부터 이제 로스 뭐 어쩌고가 있었는데 이게 3.3이고 3.4가 무슨 시간 영역의 사양? 시간 영역의 사양? 영어로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결국에 그 뭐야 이거 라이즈 타임 RTR이랑 세틀링 타임이랑 오버슈트랑 TP 최고 시간 요거 배우는 거고 3.5가 추가적인 그 제로랑 폴 제로 영향 0점과 추가 극점의 영향 제로랑 폴의 추가적인 그 영향에 대해서 보는 거고 이제 3.6이 안정도예요. 스테빌리티. 예, 영어로 볼까요? 교재는 또 한국어라 가지고 그래서 이 안정도에서 뭘 하냐면 그 무슨 로스 안정도? 로스 스테빌리티?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로스 스테빌리티 판별법? 뭐 라고 하나요? 그래서 무슨 로스 배열 가지고 로스 배열? 이런 걸로 뭐 스테빌리티를 판정하나 봐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는 4단원까지예요. 지금 4단원은 봤는데도 뭘 하는 단원인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3단원만 할 것 같고 2단원은 거의 그 어떤 모델을 가지고 시스템 모델링을 해서 그 전달 함수를 구하고 그 미분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전달 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 모델링 하는 게 물리라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긴 했는데 이게 맞는지 확신이 없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단어는 일단 뒷줄이 근데 제가 하나밖에 없어서 친구가 없으니까 기출을 얻을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기출을 가지고 대충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미 밤 10시여서 이 제로에 대한 거는 3.5장에서 다룰 거고 지금은 이 폴에 대해서 나 여기에서 다룰 거예요. 이 폴의 위치에 따라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러한 극점과 영점은 상수곱을 빼면 HS를 완전하게 표현한다. 충격응답이 전달함수에 대응되는 시간함수이므로 충격응답을 시스템의 고유응답이라고 부른다. 대응하는 시간응답을 계산하기 위해 극점과 영점을 사용할 수 있고 S플레인에서 극점의 위치로 시간응답을 식별할 수 있다. 무슨 말이죠?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HS의 부분분수 전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극점들은 충격응답에 포함된 신호의 종류를 구별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1차 극점에 대해서 HS는 S 플러스 식이 하나 나왔어요. 이거 충격응답은 고유응답이다. 잘 모르겠고 일단 이거를 볼게요. 이거 1차 시스템이죠?
보니까 얘를 그려보면 HT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면 되나요? 네. 요게 2의 마이너스 시그마 t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 시그마가 양수면 어떻게 그려야 되죠? 일단 요 HT를 보기 전에 소재로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1차 시스템의 HS가 요거일 때 시그마는 마이너스 S죠. 이게 폴이죠. 아니 폴은 S는 마이너스 시그마죠. 이때 시그마가 양수라면 그러면 폴은 음수죠. 시그마가 음수면 폴은 반대로 양수죠. 그쵸? 그러면 시그마가 양수면 극점은 음수에 위치하고 음수면 극점이 양수에 위치하죠. 그러면 이 경우 극점이 왼쪽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수항은 감소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HT는 지수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극점이 음수면 시그마가 양수니까 점점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죠. 점점 0으로 수렴하는 형태겠죠. 1에서부터 0으로 수렴하는. 그래서 HT는 감쇄. 그래서 이 말은 0으로 수렴. 따라서 안정하다, 스테이블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가 음수일 때는 극점이 S플레인상에서 오른쪽 있잖아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 지수항 HT가 점점 증가하죠. 발산하죠. 발산. 그렇죠? 발산. 따라서 얘는 이 충격 응답은 불안정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unstable하다. 그래서 이 우리 스테이블한 요 시스템 요거를 한번 그려보면요. 시그마가 인경 요렇게 되죠. 여기가 1이면 요렇게 점점 감소해야죠. 요렇게. 그쵸? 그래서 얘는 전형적인 이 스테이블한 응답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고요. 얘가 2의 마이너스 시그마 t예요. 그쵸? 그랬을 때 시상수 타임 콘스턴트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타우라고 정의를 하고요. 타우는 시그마분의 1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이거는 얘가 뭐냐면 레스폰스가 초기값 있잖아요. 의 2분의 1배가 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얘는 감소의 속도의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반응 속도의 응답의 지표. 그러니까 이 시스템 빠르기에 대한 척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2분의 1배면 0.37배거든요. 그쵸? 근데 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요거는 최종 수렴값과 2분의 1 차이 나는 지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초기값이 1이었죠. 얘의 2분의 1배면 2분의 1인 거죠. 2분의 1이면 0.37. 그냥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 요 정도? 그쵸? 너무 많이 했나? 한 요 정도?
얘를 타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다른 말로 하면 최종 수렴값이 뭐죠? 0이죠. 0과 2분의 1 차이 나는 거죠.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1의 2분의 1배는 2분의 1. 0과 0, 최종 수렴값인 0과 2분의 1 차이 나는 수는 2분의 1이잖아요. 같은 말. 아, 그래서 요 시간이 타우구나. 요걸 알 수 있다. 그럼 이 타우는 어떻게 보여? 2분의 1, 아니, 시그마분의 1이겠죠. 얘가 2분의 1이 되려면 시그마 t는 1이어야 되고, 그쵸? 그러면 t는 2분의 1이다. 아, 얘가 2분의 1이 되는 그 시간은 2분의 1이구나. 따라서 타우는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구나. 그쵸? 얘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레퍼런스를 따라가냐에 대한 거가 되겠죠. 맞나요? 그쵸? 충격응답 이지선. 이 시스템 빠르기라는 거는 시스템 응답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충격 응답에 대한 거잖아요. 계단 응답 함수를 또 보면은 계단 응답 함수, 계단 유닛 스텝 레스폰스를 보면 HS는 S 플러스 시그마분의 시그마라고 하고 RS는 U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그러니까 1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S분의 1이죠. 따라서 YS는 S분의 1 곱하기 S 플러스 시그마분의 시그마예요. 얘는 파션 프랙션 익스펜션 하면은 S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시그마분의 1이죠. 그럼 얘를 또 역변환하면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시그마 t잖아요. 요거 그려볼게요. 요거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리면 아까 임펄스 레스폰스 보면은 1에서부터 0으로 수렴하는 형태였죠. 유닛 스텝 레스폰스는 1이 있으면 0에서부터 1로 이렇게 수렴하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쵸? 왜냐면 t가 0일 때 t에 0 넣어보세요. t에 0 넣으면 1이잖아요. 1 빼기 1은 0. 0에서부터 시작해서 t가 무한대로 간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1이죠. 0이죠. 그러니까 1 빼기 0은 1. 그래서 0에서부터 1에 수렴하는 0에서 1로 수렴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거다. 그쵸? 익스포넨셜 형태로. 그럼 얘도 보면요. 얘도 2분의 1 되는 점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타우는 시그마분의 1이죠. t에다가 타우 넣어보면, 시그마분의 1 넣어보면 2분의 1 나오죠. y 타우는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 해서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최종 수렴 값인 1이랑 얼마 차이 나요? 2분의 1만큼 차이 나는 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타우라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1 빼기 0.37은 0.6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0.63 정도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타우고, 얘가 시그마분의 1이다. 그러면 타우의 상수배 4타우를 한번 집어 넣어볼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4 계산하면 1 마이너스 0.02가 나와요. 0.98. 그쵸? 그럼 얘는 0.98이죠. 그래서 거의 0.98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타우다. 근데 비율이 좀 맞지는 않지만 타우랑 4타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거의 정상, 그래서 요 0.98, 98%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세틀링 타임이라고 해요. 얘를 세틀링 타임이라고 하고
1타오 초 후에 시스템 응답이 정상 상태 값을 정상 상태 값 1이죠. 그거의 63%에 도달했다가 약 5타오 초 후에 시스템 응답이 정상 상태가 됩니다. 거의 0.99가 나와요. 5타오를 넣으면. 그래서 타임 컨스턴트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타임 컨스턴트는 시스템 응답 속도에 척도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오가 작을수록 63%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거잖아요. 그럼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타오가 작을수록 이 말은 곧 응답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면 타오가 클수록 걸리는 시간이 긴 거니까 속도가 느리다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주어진 입출력 사이 전달함수 hx는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거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 하면은 s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b 이렇게 되잖아요. a랑 b를 구해야 돼요. a는 요거 구하면 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럼 b는 어떻게 구해요? hs에다가 s 플러스 2를 곱하고 s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b가 나오죠. 그래서 계산하면 3이 나오죠. 맞나요? 그래서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s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3이 나와요. 다음 폴제로 구해보면 폴제로는 여기서 벌써 구할 수 있죠. 폴은 s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얘를 s플레인 상에 그려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맞나요? 그래서 어때요? 폴이 모두 왼쪽에 있죠. 왼쪽에. 그래서 얘는 스테이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요 구한 hs를 통해서 ht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까요? 얘를 역변환하면 ht는 마이너스 얘는 2의 마이너스 시그마 t가 되겠죠? 맞나요? 아니 시그마 t가 아니라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ht까지 모두 구해봤어요. 요 그림은 요 위에 요렇게 됩니다. 매트랩으로 그렸을 때. 근데 이거였죠? 여러분 얘랑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랑 이거. 그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t가 0일 때는 마이너스 1이죠. 그다음 t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점점 이렇게 수를 맞죠. 얘를 그려봅시다. t가 0일 때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렴할 건데요. 여러분 얘가 빠를까요? 얘가 빠를까요? 당연히 얘가 더 빨라요. 왜냐면 여기 2, 요 2가 있잖아요. 이게 더 기울기를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 3까지 곱해져 있어요. 여기 3이네요. 여기 3. 이렇게 내려. 그러니까 요 3에서부터 밑으로 더 가파르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얘랑 얘 중에 얘가 더 영향을 많이 끼치겠죠. 전체적인 그래프에서. 그쵸? 그래서 얘랑 얘를 합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t가 0일 때는 301 해서 2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2에서부터 빠르게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얘의 영향이 더 크니까. 여러분 아까 극점이 s는 극점 뭐였어요? s는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2였죠. 요게 ht랑 같이 한번 살펴보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 와 있어요. 그쵸? 마이너스 2는 t 앞에 이렇게 붙어 있네요. 그래서 이 극점이 끼치는 영향이 요거인 거예요. 극점의 위치가 일단 스테이블한지에도 영향을 끼치고 이 빠르기에도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극점이 마이너스 2라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허수부랑 더 멀어질수록 빠르게 감쇄한다는 거예요. 허수부랑 더 가까울수록 더 느리게 감쇄하고요.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함수에 이 지수에 붙어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 S플레인에서 왼쪽으로 더 레프트하게 와 있는 극점들의 신호가 이미지너리 요 축이랑 가까운 극점들보다 더 빠르게 감쇄한다. 그러니까 둘이 합쳤을 때 전체적인 신호에서 영향이 더 크겠죠. 그리고 극점이 오른쪽에 있으면 언스테이블해지겠죠. 이 시스템은. 그래서 얘가 이 항이 이 시간 응답의 초기 부분, 초기 모양을 이렇게 지배하고 얘는 좀 끝부분을 이렇게 지배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금 풀어본 예제는 극점이랑 폴이랑 응답 특성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런 예제였습니다.